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박사 때 떻게 공부했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얘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 미래사회 연구 주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연구할지, 이것을 잘 선정하는 게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2008년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제가 전공한 건 기계과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계공학 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동차 내연기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미국에 왔을 때는 뭐 자동차 내연기관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구조 설계하는 거를 사실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었죠. 그런데 미국에 막상 왔는데, 그때 미국의 기계공학과 대학원에서 이 붐은 뭐냐면 바이오 리서치를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이오 기계, 즉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 장비,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뭐 그런 연구들이죠. 혹은 인간의 몸 자체를 기계 장치로 보고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계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걷거나 달릴 때 관절에서는 얼마나큼의 큰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관절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랑 다른 그런 바이오 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핫했어요. 전자과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과 쪽에서도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칩, 전자장비, 인간의 몸에 막 삽입하는 거, 뇌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이런 게 붐이었어요. 화공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넣어도 되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한국에서 왔던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너무나 새로운 분야라서 사실 이걸 뛰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핫하고 너무 새로운 분야였다는 거죠. 자, 너무 생소하고,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돈이 없던 학생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장학금을 준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의 기계공학과는 제가 다녔던 학교의 의대랑 손을 잡고 막 대학병원에서 어마어마한 리서치 펀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손잡고 병원으로부터 오는 펀드 플러스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바이오 펀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하면 뭔가 펀드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게 2008년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지금 2021년이죠. 13년이 흘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아는 지인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 전공이 뭐냐면 의사분들 있었고, 그리고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박사 하신 분들, 공학 박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 좀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요즘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인더스트리에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이제 꼽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엔젤 펀드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가진 어떤 자본 세력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신생 회사들을 막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막 생겨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식 상장이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에 참여했던 초기 멤버들은 일정량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막 이제 몇십억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장되면. 그래서 막 갑자기 밀리언웨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제 뭐랄까 본격적인 시대가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태동했던 게 제가 공부했던 2008년 이전,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미 이제 대학원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요, 여러분들 흔히 한국에서 이제
알고 계시기로 새로운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곳은 미국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은 미국 정부 주도하에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미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미리 투자해서 기술을 연구를 해 놓은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대학원에서 기술이 레디가 되면은 이제 그걸 공부한 석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에 배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인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가진 세력들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엔젤 투자 형태로 투자를 딱 해서 스타트업 빵빵빵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딱 시작돼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면서 이렇게 막 성장하다가 이제 주식 상장 딱 하면서 이제 기업으로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막 성장하면서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이제 인더스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1년에 지금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들이 막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초반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이제 정말 밀리언웨어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연구를 했던 이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런 어떤 선행 연구를 하는 시점이었다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뭔가 핫한 거를 대학원에서 하려 하지 마시고 미래 사회의 그런 로드맵을 좀 보시고 미래지향적인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박사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적어도 5, 6년 걸리죠. 그러면 5, 6년 후에 뭐 인기 많을 거를 하면 되나요? 그것도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석박사, 특히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박사 때 공부한 걸로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앞선 연구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야지 박사 마치고 남은 인생을 박사 때 공부한 걸로 약간 좀 울어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걸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 포스팅에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포스팅했죠. 그것도 사실은 뭐 이런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사실 미국 대학원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됐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거의 뭐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던 토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서야 인더스트리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술들은 구리를 바탕으로 한 뭐 구리 배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구리는 금속 중에서 컨덕터로서 굉장히 좋은 컨덕터지만 이 스피드가 계속 빨라지다 보면 결국 전자가 이제 구리 표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전자의 속도가 빠르지만 이제 컴퓨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 전자의 속도가 보틀렉이 될 정도로 이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 대신에 광자, 즉 레이저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톤으로 막 이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리 대신에 뭐 글래스 파이버 같은 그런 광섬유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왜 인더스트리 핫해지냐? 이제서야 컴퓨터가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져서 이제는 전자로 통신하는 걸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더더욱 그러겠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나올 것들을 미리 알고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연구를 할까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를 안다기보단 미국 자체가 그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플랜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래를 예측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그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뭔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대로 좀 미리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연구를 미국에서 하려 하지 말고 미국에서 굉장히 신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미국 대학원들을 홈페이지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뭘 연구하는지 어떤 연구 트렌드가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기술들은 사실은 그거는 한국 인더스트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뒤처진 연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대학원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핫하다고 하는 트렌드를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핫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핫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절대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늘 핫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들었으면 사실 그 연구는 미국에서 한 20년 전쯤에 대학원에서 연락에 유행했던 그런 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뭔가를 공부하려면 미국 대학원들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거 연구하면 어떨까요?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어로 미국 홈페이지를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가서 어떤 게 첨단인지 그것들을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사실 참 유리한 거는 미국에서 이미 학부를 하거나 미국에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이미 미국에 이제 뭐랄까 미국 국내에 계시면서 이미 미국 친구들이랑 많은 교류를 하면서 뭐가 핫한 트렌드인지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하는 게 트렌드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연구가 좋은 연구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한국에서 지금 뭐 주변 친구들이 잘 나간다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내국인들이 들었을 때도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할 만한 굉장히 생소한 연구를 하는 게 사실 본인의 미래엔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전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남들 잘 아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미케닉스, 생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거죠. 그 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했는데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가 미국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칩을 만드는 인더스트리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박사 마친 지가 한 7년 됐죠. 근데 이제서야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스타트업에 조인해서 나도 이제 엔젤 펀드 받을 때 멤버로 들어갔다가 그런 주식 상장될 때 한몫 챙겨서 나도 밀리언웨어가 되느냐. 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고민인데 저는 사실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그냥 대기업에 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이죠. 대기업에서 있고 싶어하는 한국인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일단 당분간 있을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계속 핫해진다. 그러면 다시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돌아갈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 인더스트리 대기업의 핫한 트렌드는 인공지능 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인더스트리에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게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핫하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 내리막길에 저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더 미래지향적인 거 그쪽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 있으면서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어떻게 미래가 이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영상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